저는 동이라고 하고요. 저는 또 단넷대부 운영진으로 있고, 올해 작년에 이제 MVP 선정돼서요. 단넷이랑 이제 웹 개발 쪽에 MVP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하기라는 내용을 좀 도비를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에이전트들 있잖아요. 일단 가장 많이 쓰시는 클로드랑 코덱스랑 제미나이 CLI 쓸 수도 있고 또 GitHub 코파일럿 CLI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에이전트들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나라는 것들에 대한 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근데 뭐 연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잘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AI 에이전트가 나오고 나서 계속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셀님이 얘기하셨기도 했지만 어, 이 유튜브 같은 데나 SNS를 좀 보면은 음, AI 에이전트를 그냥 쓰기만 하면은 뭐는 다 만들 수 있다. 그냥 다 만들 수 있다. 이거 24시간 동안 돌리면은 개발자는 8시간 밖에 일을 안 하는데 AI 에이전트는 24시간 돌려서 일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개발자가 결국은 개입을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 개입이라고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뭐 처음에 구조나 그런 거를 잡을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 자체가 이걸 처음에 완벽하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 프로프트를 줄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거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다 보면 좀 더 추가되는 내용 발생되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인간 개입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에이전트에 의한 병목도이지만 저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잘하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양이나 그리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를 갖고서 어떤 거를 시켰을 때 이게 완벽하게 나오는 가능성은 저게 뭐 그림과 같이 잘 안 됩니다. 뭐 그냥 엉뚱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프론트엔드도 그렇고 이런 버튼 같은 것들로 뭔가 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내 생각은 이건데 얘 생각은 이거야. 근데 이런 건 사실은 AI 에이전트한테 전달할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람한테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줘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주면은 사실 그거 의도대로 잘 나오는 경우나 잘 없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지 잘 나올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이제 모델이 사용하고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기 기억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I 모델이 한 세션 안에서 기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큰을 단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단어라고 좀 가깝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토큰 개수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1 밀리언 토큰의 컨텍스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100만 개의 토큰을 최대한 한 세션 안에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오버되면 무조건 새로 쓰거나 아니면은 압축하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의도하지 않게 이제 그 컨텍스트들이 다 기억들이 날아가게 돼서 아예 좀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좀 더 할루시네이션이 점점 커지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기억들을 어떻게 사람에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어떻게 할지도 기억해야 되고요. 작업 내용이 어떤 건지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도 이 컨텍스트 안에 뭔가를 작업해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컨텍스트 안에 물론 LLM이라는 게 뭐 다음 대화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컨텍스트가 잘 주어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컨텍스트를 더 잘 주어줘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부산에 왔는데, 그러면 이 부산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얘한테 주지 않고 제주도 정보를 잔뜩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여행 계획을 말해줘. 그러면 얘는 어떤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제주도 여행 계획을 다 짜주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필요한 기억들을 먼저 올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저희가 인풋 값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인풋 값을 잘 조율해서 얘가 어쨌든 인풋 값에 의해서 그 강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인풋 값에 의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얘가 결과들을 뱉는 형식으로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인풋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구글에서 긁고 온 글인데, 뭐, AI 모델, 뭐,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 그렇게까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약간, 이거 너무, 과학이라기엔 너무 뜬구름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인가? 너는 이거를 계획한 프롬프트야. 너는 뭐 무슨 계획은 연구가 이런 역할을 부여한다던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야 될까라는 고민이 종종 들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런 거고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도 결국은 컨텍스트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조율하다가 그 뒤에 나온 게 뭐 쭉 에이전트들이 발전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나온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MD 파일로 이제 그러면은 주로 사용할 룰들이나 규칙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자. 또는 에이전트 MD 말고도 마크다운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전트 MD 파일은 이제 마크다운 파일이라고 해서 그냥 텍스트 파일인데 그것들을 잘 구성을 해서 얘가 내가 매번 이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이 MD 파일을 읽어서 이 컨텍스트를 올리도록 만들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MD 파일이 점점 커지고요. 이 에이전트 MD 파일은 그냥 룰 파일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실 하다 보면 추가해야 될 MD 파일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POD도 만들고, 뭐 태스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 다 필요를 한데 얘가 근데 만약에 그 파일들을 다 읽었을 때는 컨텍스트도 감당이 안 되고 제가 어떤 걸 계속 매번 이런 거 봐라라고 지시하기도 번거로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해 주는 게 저는 그 다음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얘기 드릴 만한 게 이제 스킬즈라고 하는 그 기술인데 이거는 그 클로드에서 먼저 스킬즈라고 하는 거를 내놨어요. 스킬즈를 쓰면은 그 스킬즈로 되어 있는 MD 파일을 읽어서 그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역할만 수행을 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그 어떤 스킬이냐에만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스킬스라고 하는 MD 파일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역할에 대한 디스크립션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에이전트는 이 MD 파일을 전부 다 읽지 않고 그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스킬이다. 이거는 스킬을 만드는 스킬이다. 이거는 엑셀을 다루는 스킬이다. 그런 것들만 딱딱 읽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요청이 있다면은 이 스킬을 호출해서 나 어떤 엑셀을 보고 확인해서 데이터 좀 뽑아줘 하면 엑셀 스킬을 이용해서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주거나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두면은 좋은 점은 이제 어떤 작업에 대해서 이거를 모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이런 작업을 할 때만 이거를 쓴다. 이거를 작업만 할 때 이걸 쓴다. 그리고 이 스킬스는 저희가 만들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스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을 이용하면은 이게 스킬즈라는 게 결국은 MD 파일로 베이스로 시작돼가지고 그 MD 파일 안에서 구성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그것도 결국은 MD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MD 파일을 수작업으로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넣고 했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이런 스킬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그 스킬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거에 따라 갖다 써보고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고쳐달라고 해서 또 고치고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서 정말 쓸 수 있는 스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는 레퍼런스 자료도 있고요, 리소스도 있고 그리고 스크립트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킬스 안에 이 MD 파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폴더 안에 또 스크립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스크립트를 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스크립트는 고정이잖아요. 이 스킬이 사용되는 데까지는 이 스킬을 결국 MD 파일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데 그 스크립트 안에 있는 걸 사용할 때는 결국은 고정된 코드를 사용하는 거라서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냥 구글에다가 엔스로픽 스킬스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깃허브 가보시면 엔스로픽 스킬스라고 하는 깃허브가 있는데 이걸로 아마 거의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스킬스 폴더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잘 모이실 것 같아요. 각각의 역할을 하는 이런 스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PDF를 읽는 스킬, PPT를 만드는 스킬, 또 여기 보시면 스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스킬을 쓰면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워크플로우들을 그냥 스킬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 그거를 불러다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결국은 스킬 크리에이터인 것 같아요. 스킬 크리에이터로 어떤 제가 작업한 다음에 스킬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어떤 작업들이 있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이 전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 반복되는 작업을 한번 그냥 클로드를 통해서 그냥 제가 클로드를 통해서 시켜봐요. 하나하나 시켜보고 여태까지 너가 한 것들 다 정리해서 이 스킬로 만들어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워크플로우로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작업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스킬을 그냥 쓰고 뭐 파라미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뭐 IP 주소라든가 서버 주소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율할 수 있게 또 가공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엑셀 관련된 스킬을 조금 보여드리는 게 그냥 폴더 구조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스킬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렇게 XLSX라고 하는 이런 그 스킬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스킬 MD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MD 파일 안에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에이전트를 실행했을 때는 이 MD 파일을 다 읽는 게 아니고요. 이 MD 파일도 다 읽으면 꽤 많은 토큰이 소모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읽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디스크립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만 읽어서 얘가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냥 이것만 기억해 두는 거예요. 약간 인덱스처럼 타고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해서 로드를 하고 있다가 소출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읽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보시면 내부에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다 되고요. 단넷으로 하는 경우 전 거의 단넷을 많이 쓰니까 서버든 뭐든 단넷을 많이 쓰니까 전 이 내부 안에 들어가는 코드를 한다 그러면 단넷으로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스킬하고 다른 거랑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킬이 그러면은 그 CL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CL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이 스킬이 이 CLI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해서 파라미터 같은 것들 미리 정해두고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냥 실행만 시키도록 하면은 그 CLI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정의해둔 거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성이 사라지잖아요. 그 안에까지만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킬을 쓰시는데 이 스킬을 결국은 보시면은 되게 단순한 게 스킬이랑 MCP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에이전트들도 다 공통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클로드에서도 쓸 수 있고 코파일럿도 사실은 클로드 거 다 읽어다가 쓰더라고요. 예, 클로드 폴더를 다 읽어서 쓰기 때문에 코파일럿에서 그냥 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렇고 또 코덱스도 당연히 될 거고 제미나이에서도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킬 크리에이터로 시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콜레드 코드인데 얘가 녹음 켜겠습니다.
여기서 슬래시 스킬스 하면 지금은 로드된 스킬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방금 깔았기 때문에 맥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따가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플러그인을 이렇게 쓰시면 마켓플레이스에 기본 클로드 플러그인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서 클로드 플러그인 오피셜에서 브라우저 플러그인에서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걸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프로젝트나 설치를 할게요. 이렇게 설치 위치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스킬을 지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글로벌로 스킬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스킬 왜 안 나지? 나와야 되는데 리로드 플러그인이라고 다운을 한번 리로드 해보면은 이제 스킬 크리에이터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스킬 크리에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뭘 시켜볼까요? 오늘 날씨 알려주는 스킬을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아까는 근데 설명을 드릴 때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게 패치되고서는 슬러시로 그냥 퍼맨드 날려가지고 이 스킬을 무조건 써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하는 게 더 좋아서. 그대로 가져온 스킬을 만나보는 쪽은 다음주 흥흥거리더라고요. 왜 저걸 자꾸 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흥흥거려서 이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지. 네. 아마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루트 경로에 클로드 스킬스잖아요. 이 경로는 이제 전체 경로, 글로벌 경로에 등록되는 스킬들이고요. 이제 투데이 웨더라고 하는 스킬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죠? 다 만들고 나선 MKDR 따이 디렉토리 맞네. 그대 뜻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단순하게 지금은 기상청 경보만 조회를 한번 할 뿐이니까 이렇게 주소 가져와서 이렇게 디스크립션만 만들고 이제 MD 파일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보시면 다른 폴더에서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만들어진 이제 스킬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단순하게 MD죠. MD 파일이죠. MD 파일만으로도 이렇게 여기 안에서 결국은 그 에이전트랑 LLM이 읽기 쉬운 형태로 다 조율을 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MD 파일을 만드는 것보다 효율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 폴더 안에는 지금 스킬 MD 파일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뭐 엑셀을 나누거나 복잡한 일들을 할 때는 결국 그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단순한 명령이라면 거의 MD 파일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킬 같은 경우는 MD 파일로 만들고, 만약 그런 스크립트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CLI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회사 내 그 패키지 저장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패키지 저장소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관리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스트를 해보렸다고 하는 것 같고 하고 그냥 뒤에 예스를 눌렀는데 일단 제이 됐어. 써주세요.
네, 오늘 서울 날씨를 걷다 뵀네요. 이렇게 테스트까지 지어서 하는 걸 좀 봤습니다. 다시 그러면 스킬은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된 것 같고, 근데 이런 스킬도 결국은 방금 보셨다시피 거의 MD 위주로 돌아가요. MD 위주로 돌아간다는 말은 결국은 이거는 비결정적 시스템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걸 100% 이렇게 돈다는 보장 같은 건 줄 수가 없다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 어떤 명령을 시켜도 그 결정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스킬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비결정적인 거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결정적인 거를 사용하려면은 결국은 다른 도구들, 확정적인 도구들, 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비결정적 시스템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방어를 하려면은 비결정적인 시스템 방어하는 결정적인 도구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처음 이제 소개드릴 만한 게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소개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프로토콜인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어떤 프로그램과 연동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MC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AI 에이전트가 이제 MCP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고, 이제 그 표준에 맞춰서 MCP 서버들과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든가 어떤 일을 수행한다든가 그런 동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외부 도구를 연결시켜 주는데 AI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표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뭐 그림도 하나 가져왔는데, 결국 이 사람이 저희라고 하면은 이 MCP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것들을 해줘라고 했을 때, MCP 서버가 있다면 이쪽으로 가서 이제 툴의 용도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사용 과정에서도 당연히 LLM이 개입을 하죠. 아까 스킬처럼 약간 이 사용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결국은 LLM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LLM이 결국 관장을 하고요. 이 HPA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결국은 AI 에이전트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코파일럿이나 저기나 제미나이 CLI나 방금 썼던 클로드처럼 각각의 AI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이제 프로토콜로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제 가시면은 이제 단넷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제공되어 있고요. 뭐 다른 언어에서도 MCP 프로토콜 어떻게 해서 만들고 올리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MCP 서버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쓰는 건 MCP 클라이언트고, 이 MCP 클라이언트가 통신해서 쓰려면 MCP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서버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서버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되게 이제 MS나 이제 언어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쪽에서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넷 쪽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여기 보시면 단넷 뉴 인스톨 마이크로소프트 MCP 서버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고, 하다 말았었는데 잠시만요. 요거는 아까 제 설치를 제가 해놨습니다. 요거 그대로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안 됐을때 뭘까요? 여기서 아까 방금 썼던 이제 닫는 뉴 MCP 서버, 그리고 방식은 이제 트랜스포터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리모트 방식이 있고 MCP 서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IO라고 해가지고 그냥 CLI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듯이 동작하는 그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리모트라고 해가지고 서버 그 자체를 만들어요. API 서버를 만들듯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 폴더에 이렇게 프로그램 CS 하나 생기는데,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던데, 잠시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단순하게 혹시 ASP.NET Core라고 하는 이 단넷 웹을 혹시 해보신 분이 있나요? 잘 없긴 할 텐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웹을 만드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단넷 웹 시작 부분이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웹 어플리케이션 크리에이트 빌더 해가지고 주입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맵 MCP라고 해가지고 이 랜덤 넘버 툴이라는 거를 그냥 툴을 추가한 거예요. 그냥 기본 샘플 코드가 있는 상태고, 이것만 있어도 기본적인 이제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 랜덤 툴 한번 코드 한번 볼게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코드거든요. 그 랜덤을 그냥 소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값 0부터 100 중에서 랜덤 민 100 이렇게 해서 결국 랜덤을 생성하는 그 MCP 서버를 그냥 단순하게 샘플로 제공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툴을 만들어주는데, 툴에 보시면은 이런 디스크립션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아까 스킬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립션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MCP 툴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놓으면은 MCP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이 MCP 서버와 연결됐을 때 어떤 걸 써서 가져와야겠다라는 거를 이 단어들을 규칙 보고 판단을 해서 호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탠다드 IO 방식은 잘 선호하진 않지만 그 스탠다드 IO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빌드에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이거는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천하지 않아서 이걸 설명을 스킵하는 건데, 이따가 조금 더 이따가 그 내용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보여드렸고, 이거를 저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여기에 제가 아까 설치해둔 엔티티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그 설치해둔 MCP가 있는데, 아까 그 세션 폴더인데 이런 MCP를 설치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MSDN이라고 해서 어 마이크로소프트 런 들어가시면 그 MS 스택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문서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MCP 서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이런 JSON 파일 하나만 있으면은 얘랑 연결돼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연결돼 있는 걸 보여드리면, 연구원로 잠요? 아, 잠깐.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나온 걸 확인했는데 여튼 나옵니다. 그리고 MCP 여튼 나오는데 갑자기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CP add 해가지고 그냥 그 주소나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좀 더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까 이 플러그인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CRI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려서 뭘 더 설명드려야 될지 추가적으로 없긴 한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파일 베이스드 앱이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정현님이 설명했던 단일 파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실행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스킬스에다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MCP에다가 넣어서 그 CMD로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누겟에다가 올려서 그 단넷에 이제 패키지 매니저거든. 패키지 매니저에 올려서 그걸 다운받고서 그냥 바로 실행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식대로 실행시키면 되고요. CRI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설명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젠킨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젠킨스 같은 거 이제 웹브라우저 들어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사실 CI/CD 금방 하는 거긴 한데, 그런 웹브라우저에 들어가는 것들이 점점 귀찮아져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젠킨스에서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귀찮다 보니까 그냥 이 AI한테 맡기는 거죠. 너 이거 빌드하고 이거 빌드하고 이거 빌드하고 순차적으로 빌드하고 다 되면 나한테 보고해. 보고서 떨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스킬이랑 이제 CLI랑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돼 있으면은 그 이것까지만 잘 활용해도 굉장히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활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훅인데,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마다 약간씩 그런 훅에서 트리거 되는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훅은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특정 작업하기 전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 이벤트에 따라서 이벤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혹은 한 번 더 묵제시켜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어떤 이품을 체크해가지고 작업 중단시키던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MRF 막 날리면 안 되잖아요. 에이전트가 마구 날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한다던가, 뭐 클로드에 있는 예제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은 어떤 수구에 대해서 클로드에서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작업을 세션 시작할 때, 뭐 프롬프트 서밋 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은 스톱이랑 노티피케이션이었나? 그 두 개를 걸어가지고 저 자신을 격려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빨리빨리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한테 저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거 끝났으면 빨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실은 RMRF 잘 안 날려요. 얘가 내부적으로 에이전트 자체에서 처리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다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덜 신경 써도 되지만, 그럼에도 내가 직접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싶다 그러면 훅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훅을 구성하시면 돼요. 이건 프리툴 유즈해서 배시에 커맨드를 쓰는데, RM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실행시켜라 이거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뭐 다른 언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뭐 실행시킬 수 있죠. 단넷 해봐서 단넷을 실행시켜도 되고, 뭐 파이썬 실행시켜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시켜서 결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된 일을 주면은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뭐 RMRF가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훅으로 다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훅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고, 물론 써야 되면은 더 쓸 수는 있겠지만 그 훅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검증하는 명령들을 추가로 준다던가, 예를 들어서 그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 업데이트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저희가 이제 회사 내에서 지키고 있는 뷰들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 메서드를 실행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추가적으로 코드에다 넣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것들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정장치, 가드레일 같은 것들을 여기서 거의 추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플러그인이랑 마켓플레이스인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플러그인 써가지고 엔트로피 기본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들 그 설치하는 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마켓플레이스 자체를 저희가 직접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전용의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서 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던가 관리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그 여기서 좀 아까 MCP 그 스탠다드 입출력 관련돼서 표준 입출력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스탠다드 입출력 방식으로 MCP를 만들어서 이 플러그인에다 넣게 되면은 이 플러그인을 가져다 쓸 때 이 플러그인 자체에서 캐시를 합니다. 그 폴더를 파일을 다 따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런 MCP 같은 것들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되면 굉장히 업데이트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런 버그가 있었네 하고서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캐시가 되다 보니까 그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스탠다드 입출력 MCP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고 제가 못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좀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 입출력 MCP를 쓰니 그냥 CLI로 관리를 하고 그 CLI를 그냥 버전 관리를 따로 하고요. 그리고 이 MCP를 쓴다면 다 이제 HTTP MCP를 쓰죠. 이제 서버에다 올려놓고 서버에다 올리게 되면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만 돌기 때문에 뭐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한 면도 있을 거고 관리하기도 좀 더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방식의 MCP는 좀 굉장히 전 추천드리고 표준 입출력 관련 MCP는 차라리 CLI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 관련된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켓플레이스 구축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맡기면 되긴 하는데 클로드나 뭐 파일럿한테 맡기면 되긴 하는데 이 마켓플레이스도 약간씩 이제 그 에이전트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익스텐션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익스텐션으로 돼 있고 클로드 코드나 다른 데서는 다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폴더도 좀 더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직접 구축한 마켓플레이스인데요. 뭐 클로드한테 시켜도 되는데 사실은 클로드도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공식 문서 다 보고 참고해서 만들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레퍼런스 없이 시키면은 이건 잘 틀리더라고요. 제가 꼭 이상하게 만들고 안 돌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레퍼런스 꼭 참조시킨 다음에 만들도록 시키지는 거든요. 플러그인도 보시면 이 안에 키스라는 게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훅이라던가 뭐 MCP라던가 그런 것들도 추가할 수가 있고 뭐 LSP도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LSP도 추가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하나의 플러그인에 방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MCP, 스킬, 훅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만들고 그 플러그인들을 모아놓는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일종의 저장소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 저장소를 만드는데 저장소도 딴 데 보면 무슨 사이트를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GitHub에다 그냥 리포지토리 하나 파놓으면 됩니다. GitHub나 GitLab나 Git 관련된 리포지토리 하나 파놓으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여기로 파놨잖아요. 제 걸로 파놨고 이거를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연결 잘 돼야겠네요. 또 안 되면 어떡하죠? 자, 플러그인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그레드 마켓플레이스 하면은 이거를 GitHub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쉽지겠지? 쉽지겠지. 여기에 있는 주소를 그냥 사이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 보시면은 제가 만든 이제 클로드 샘플 클로드 마켓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추가가 됐고 여기 내부 안에서도 이제 업데이트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전 관리도 어느 정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뭔가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고 배포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그 MCP 만약에 MCP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게 명령어가 이 에이전트마다 어느 정도 좀 다르기 때문에 클로드가 잘 지원해 주는 편이긴 한데 다른 데 가면 MCP 같은 거 설치하려면 다 제이슨 조작해가지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일반인 분들한테 이제 개발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제이슨이 익숙한데 그냥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 제이슨 파일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켓플레이스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거 업데이트만 해라라고 하면은 그래도 관리하기 굉장히 편해지니까 만약 배포나 그런 사람들한테 퍼뜨려야 된다고 하면은 마켓플레이스로 관리를 하시는 게 맞고 보통 이제 하네스로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하네스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 놓고 그걸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2점. 이 브라우저 한다고 찾아보면은 이제 이런 거 그냥 인스톨하면 쉽게 인스톨이 되고요. 500 진짜 때 뿐별. 문제가 있네요. 역시 오늘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